10년차 부동산 투자자, 전업으로 경매 투자하고 있는 양제이션입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스터디의 수강생 한 분이 경매로 낙찰을 받고 잔금 후 단 일주일 만에 팔아서 1,500만 원의 수익이 났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가능했을까요? 입찰 들어가기 전부터 바로 팔리는 금액을 잘 조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임장 가서 부동산 사장님들의 말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실거래가, 호갱노노, 네이버 부동산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바로 팔리는 금매가를 파악하고 임장 가서 최종적으로 확실하게 확인하고 왔기 때문입니다. 자, 경매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무서워하는 것 중 하나가 낙찰받고 내 물건이 계속 안 팔리는 상황이죠. 저는 작년 한 해 2,000건이 넘는 경매 물건을 분석을 했고 저희 수강생들은 100건이 넘는 수익이 나는 낙찰을 받았습니다. 저의 이런 경험들로 바로 팔리는 금매가를 파악하는 공식들이 많이 생겼는데요. 오늘 오차가 거의 없이 금매가를 정확하게 뽑는 방법, 이 영상에서 자세히 매뉴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손품 조사입니다. 미래가 없는 읍면인 물건을 골랐고 거래량이 우선은 대략적으로 많이 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바구니에 담았고 이제 이 물건을 하나하나 권리 분석을 했습니다. 아디다스 임차인 없고 아디다스 대항력 없고 여기까지 확인이 된 겁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매매 수요가 있는지, 그 다음에 실제 시세는 어느 정도면 팔리는지를 한번 손품 조사를 해보는 겁니다. 이 초단타 투자에서는 우리가 크게 물건 조사를 할 때는 두 가지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뭐랑 뭐를 봐야 될까요? 초단타 투자에서는 미래를 봐야 되나요? 호재를 봐야 되나요? 재건축을 봐야 되나요? 공급을 봐야 되나요? 금리를 봐야 되나요? 유동성을 봐야 되나요? 그게 아니라 그런 것들도 관여 팩터가 될 수는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요, 물건 조사할 때는 딱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이 경매 물건에 매매 수요가 있나? 두 번째, 이 사람들은 금매로 얼마에 사기를 원하는가? 이 두 개만 조사하면 끝이에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선 결론적으로 체크를 할 때는 손한 입지에 있냐? 두 번째, 이 해당 평형 대비 연간 4% 이상의 거래률이 나오고 있냐? 이 두 가지만 체크해도 매매 수요가 있구나. 이 아파트는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할 아파트는 아니구나. 끝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요 밑에 세 가지가 바로 팔리는 금매가를 산출하는 방법입니다. 소분조사에서. 자, 그래서 먼저 여러분 입지 등수를 뽑는 것과 해당 평형의 거래율이 연간 4%가 넘는 거 하는 방법, 체크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입지가 뭐예요? 나의 고객들이 선호하는 위치에 서 있는가? 그리고 저는 입지가 좋냐 안 좋냐는 절대적으로 나누는 게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나눕니다. 왜냐면 우리가 부동산을 잘 모를 때는 막상 임장 갔더니 살기 좋네, 이러면 입지가 좋구나 이렇게 말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 마을에 4명이 살고 있는데 집은 5개랍니다. 그런데 여기가 가장 선호하는 집이고 여기가 두 번째로 선호하는 집이고 여기가 세 번째로 선호하는 집이고 여기가 네 번째로 선호하는 집이고 여기가 다섯 번째로 선호하는 집이래요. 여러분, 그러면 어디가 공실입니까? 만약에 이 4명이 서로 결혼하거나 동거를 하지 않는 이상 요 5번은 공실입니다. 한 집에 한 명씩 산다면? 맞죠? 그런데 우리가 부동산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5번을 임장을 가요, 경매 물건에. 그리고 이럽니다. 살기 좋네? 5번 입지 좋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살기 좋은 게 아니라 현재 이 수요 대비 내 경쟁자들 중에 몇 등인가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아무리 잘생겨도 내가 아이돌 팀에 들어가면 나는 제일 인기 없는 사람이에요. 내 동네에서는 입지가 좋은데 내가 아이돌사에 꼈다 생각해보세요. 거기서는 입지가 꼴찌인 거예요. 맞죠? 입지라는 건 등수를 말하는 거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실습을 통해서 입지를 등수를 뽑을 수 있는 방법, 제가 빠르게 하는 방법 알려드릴 거고, 두 번째, 경매 평형의 거래량을 4%인지 3%인지 체크하는 거를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냥 교수님처럼 이런저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딱딱딱 숫자로 끊어서 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대박이죠. 예시 물건은 우리 수강생 낙찰된 물건 중에 아까 대구에 1,500 했던 거 우리가 오늘 실습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실로 갑니다. 자, 구글에 아파트 실거래가 아실 이렇게 딱 치면 아파트 실거래가라는 사이트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입지 등수를 뽑는 거랑 그 다음에 해당 평형 대비 거래율을 뽑는 거를 둘 다 해보도록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그냥 따라 하시는 거예요. 결론 데이터로 입지 등수랑 거래량을 딱 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매매수 있냐 없냐. 알겠죠? 이 경매 물건에 아파트 이름을 복사합니다. 중리 롯데캐슬을 복사하고 아실에 이 아파트 명칸에 붙여
넣습니다. 이렇게 중리 롯데캐슬이 딱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딱 롯데캐슬이 지정이 됩니다. 이렇게 많은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 롯데캐슬이 입지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일반적인 경매학원 가면 어떻게 가르치죠? 학교가 있나? 여기 있나? 입지가 좋네? 보통 이런 식으로 하죠. 요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닌데 이 롯데캐슬이라는 아파트를 이 사는 사람들은 실제 실거주 하는 사람들은 몇 등으로 선호를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부동산의 가치는 누가 정해요? 그 부동산을 사용하는 사람이 정하는 거잖아요. 그 부동산을 사용하는 사람이 선호성이 클수록 그 부동산은 가치가 높은 거고요. 그 부동산의 가치가 높을수록 그 부동산의 가격은 상대적으로 높은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생각보다 이 원리를 생각 안 한다. 이 부동산의 가치가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이 부동산의 가격도 높아지는 겁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입니다. 결국 뭘 보면 된다? 가격을 보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가격이요. 그런데 제가 질문을 할게요. 롯데캐슬 10평대 아파트, 20평대 아파트, 30평대 아파트는 고객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사는 사람의 특성이 다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인 가구가 선호하는 입지 조건, 2인 가구가 선호하는 입지 조건, 3인 가족이 선호하는 입지 조건, 4인 가족이 선호하는 입지 조건 같나요? 완전 다릅니다. 2인 가구가 사는데 초등학교 중요한가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이 롯데캐슬 이 경매 물건을 입지를 분석할 때는요. 평형이 중요하고요. 그 평형의 실수요자가 누군지가 중요하고 우리가 이 경쟁 속에서 입지가 몇 등인지를 뽑을 때는 우리랑 동일한 평수로 경쟁 관계를 잘라줘야 돼. 이 롯데캐슬이 얼마나 선호되는 입지인지를 보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제 방법론 쪽입니다. 개별성이 뭘까요? 개별성이라는 거는 입지가 아니라 이 아파트 건물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연식, 복도식이냐 계단식이냐, 그 다음에 지하 주차장이 있냐 없냐, 가장 큰 거는 연식이겠죠. 그 다음에 평형.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실 요 위쪽을 보는 겁니다. 롯데캐슬이 우리 경매 물건이 30평대 물건입니다. 자, 그러면 롯데캐슬이 그리고 연식이 얼마냐면 2009년식입니다. 그럼 양재시는 어떻게 한다고요? 비슷한 연식과 비슷한 세대수와 비슷한 평형으로만 경쟁을 뽑아보는 겁니다. 왜? 그래야지 우리의 경쟁자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여기서 우리 롯데캐슬이 좋은 입지인지 아닌지 등수를 뽑으려면 첫 번째 작업, 개별성을 묶어줘야 된다. 첫 번째, 같은 연식, 같은 세대수, 같은 평형으로 묶어준다. 하는 방법은요. 아파트 실거래가 아실에 들어가면 그 개별성을 묶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경매 물건은 30평대이기 때문에 한 32평에서 36평으로 잘라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긴 대단지기 때문에 300세대 이상으로 또 묶어줄 거고요. 입주 연차는 우리 경매 물건은 2009년식이기 때문에 16년이 됐죠. 그러면은 애매하게 한 13년부터 한 20년 정도? 19년 요 정도 탁 잘라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같은 연식, 같은 세대수, 같은 평형으로 완전하게 우리 경쟁만 딱 지도 위에 표시가 됩니다. 누군가한테 좀 어려운 설명일 것 같아서. 근데 제가 완전 필수하게 알려드리는 거니까 좀 배워보세요. 유사 연식, 유사 세대수, 유사 평형을 위에서 필터해서 지도 위에 표현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이 지역에 우리의 경쟁이 다 나오게 됩니다. 자, 이때 이 롯데캐슬이 선호도가 얼마나, 즉 입지가 얼마나 좋은지를 표현할 때는 결국 가격입니다. 이때 가격을 봐도 좋지만 사실 이 가격이라는 거는 또 32에서 36 사이로 흔들리잖아요. 이때 양재시연이 하는 방법은 평단가로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실은요, 평단가로 표시를 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바로 여기 명칭 세대수에 누르고 평당 가격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평당 가격을 딱 누릅니다.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마법이 펼쳐질 겁니다. 우리 롯데캐슬은 평당 930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애들은 평리 푸르지오는 무려 100만 원이 높은 1040만 원입니다. 또 평리동 롯데캐슬은 우리랑 다른 롯데캐슬이죠. 우리보다 저렴한 가격입니다. 거의 같은 동네, 같은 연식의 같은 평형수인데도 왜 가격이 100에서 200만 원, 평당 10에서 20%가 차이가 날까요? 이유가 있을까요? 잘 보세요. 이렇게 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우리는 2등이고 왜 평푸는 1등이고 왜 평 롯데캐슬은 3등이냐? 이거를 이제 깊게 들어가면 잘 보세요. 평리 푸르지오는 바로 앞에 인프라가 엄청나게 많아요. 맞죠? 여기에는 아마 학원가도 많을 겁니다. 도로뷰를 보면요.
자, 여기는 버스 정류장도 많고 학교, 파리바게트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평리 프루지오는 같은 조건에서도 이렇게 가격이 높구나. 즉 1에서 입지가 1등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고요. 우리 롯데캐슬은 평리 프루지오보다는 인프라에서 거리가 조금 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를 바로 근접해 있기 때문에 그래도 2등의 가격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3등의 롯데캐슬은 어때요? 번화가에서도 인프라에서도 애매하게 멀고 초등학교도 빌라촌을 건너서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살짝 낮은 가격을 포함하고 있죠. 신기하지 않아요? 입지에 따라서 평단가가 다른 겁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입지가 좋을수록 수요가 몰리게 되고 가격과 가치는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동네에서 우리 롯데캐슬은 중간 정도의 가치는 나타내는 친구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다 제가 연구해서 얻어낸 저희 스킬이죠. 하나하나 학교 보고 인프라 보고 이래서 언제 다 찾습니까? 먼저 가치는 가격이다. 평단가부터 때리고 먼저 1, 2, 3등부터 얻어내고 그 다음에 역으로 파고 들어가면 그 원인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완전한 양지시의 노하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여러분, 그러면 이 동네가 대구에서 어느 정도 위치인지도 알 수 있지 않나요? 잘 보세요. 이 안에서도 우린 등수를 서로 비교할 수가 있었죠. 자, 이 동네는 평당 한 900에서 1000 정도 하는 동네입니다. 과연 대구에서 이 동네는 싼 편일까요? 비싼 편일까요? 저도 모릅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돼요? 확 축소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갑니다. 어때요? 대구 달서동으로 내려가니까 여기도 900에서 1000 정도네요. 그 이 얘기는 뭔지 아세요? 우리 쪽과 이쪽은 입지 가치가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옆으로 가니까 반월당역이랑 남산역, 명덕역에 보니까는 어떻게 되죠? 여기는 1200에서 1300만 원이죠. 그럼 우리보다 30%가 비싸죠.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보다 입지가 30%가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럼 우리는 조금 빠지는 입지인 것 같긴 하네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수성구에 학원가를 가잖아요. 놀라지 마십시오. 같은 개별성인데 3천만 원입니다. 완전 차이죠. 우리 동네보다 대구 수성구 학원가는 무려 아파트 가격이 3배가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 대구의 전체 입지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대박 노하우 아닌가요?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 부동산의 가치,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초단타 할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앞으로 장기 투자를 할 때도 중요합니다. 전세를 끼거나 내 집 마련해서 장기적인 투자를 할 때도 이런 평단가가 좀 높은 곳을 살수록 나중에 더 상승률이 커요. 왜 평단가가 높을까요? 사람들이 현재 선호하는 지역이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들어가면 매매가라는 거는 현재 선호하는 것도 있지만 미래의 선호가 될 거다라는 수치도 들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갭이라는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현재 살기 좋은 곳만 정확하게 발라내고 싶으면 매매가가 아니라 뭐가 더 정확할까요? 당장 살기 좋은 거를 표현하려면 매매가가 아니라 어떤 평단가를 보면 된다? 전세가. 오늘 핵심을 많이 알려드립니다. 사실은 우리가 초단타를 할 때는 매매가 등수보다 더 정확하게는 전세가 등수를 봐야 돼요. 왠지 아세요? 전세가가 지금의 사용 가치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전세 갈 때 어때요? 조금 더 좋은 곳은 전세가 비싸고 안 좋은 곳은 전세가 싸죠? 명확하잖아요. 그러면 현재 살기 좋은 곳은 전세가 평단가입니다. 전세가를 보고 살기 좋은 곳을 찾으시면 됩니다. 저처럼 모르는 지방을 본다 하더라도. 오늘은 지방 아파트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기법들을 좀 설명을 시켜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평리로 롯데캐슬은 이런 거예요. 대구 시내 안에서는 좀 처지는 동네지만 요 안에서는 살기 괜찮다. 여기까지 판단이 된 겁니다. 그러면 매매 수요가 없진 않겠다. 요 정도 판단. 자, 근데 이 초단타에서는 사실은 매매수를 측정할 때 이것보다는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거래량입니다. 자, 아까는 거래량 우리가 단순하게 대략적으로 봤지만 이제 양제이션 기법과 기준으로 거래량을 디테일하게 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같은 아파트 안에서도 10평대, 20평대, 30평대 수요가 다 다르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 이 아파트의 전체 평형의 거래량을 보는 게 맞나요? 우리 경매 물건의 이 평형에 대해서만 거래량을 보는 게 더 정확할까요? 경매 평형 세대수가 얼마인지를 알아내고 그 다음에 거기에 1년 연간 거래량이 4%가 넘으면요. 지방치고도 괜찮은 겁니다. 거래량이요. 제가 다 검증한 겁니다. 이걸 보는 방법은 똑같이 아실에서 보고요. 롯데캐슬 클릭하고 여기 밑에 거래 현황 더보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33평이 우리 경매 물건입니다. 자, 여러분 33평 현재 몇 세대인가요?
거의 700세대 정도 되네요. 자, 요 연간 거래량이 양재이션이 알려드린 필살기 1년에 4% 이상이 된다면 여기는 그래도 조금 괜찮다. 보통 이상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1년 동안 27개 이상의 거래가 됐는지 한번 저랑 세어올라 보시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27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열여, 열일곱, 열여덟, 스물다, 스물여, 스물일곱, 12월까지. 대박이다. 여보, 진짜 대박이에요. 딱 1년 동안 작년 12월까지 봤을 때 27건, 정확하게 4%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제 판단해 보는 거예요. 대구에서는 처지는 동네이지만 그래도 이 동네 안에서는 중간 정도의 입지인 이 아파트의 30평대는 1년 거래량이 그래도 4% 이상이 나온다. 결론적으로 이 물건은 단타에 적합하다. 결론을 내립니다. 어렵나요, 여러분? 할 수 있겠죠? 딱 타점을 찍어주잖아요, 제가 타점을. 예. 안 어렵죠? 이게 그래서 매뉴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게 이제 매매 수요를 측정하는 저만의 아주 효율적이면서 명확한 방법인데, 할 수 있겠다 1번, 못하겠다 2번. 알려드릴 게 더 많습니다. 거의 100만원짜리 한 달 강의 아니에요? 사실은요, 여러분, 매매 수요는 별로 안 어려워요. 야, 이 정도는, 오케이, 뭐 문제 없겠네 하고 그냥 체크사항이에요, 체크사항. 근데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진짜 조심해야 될 거는 금매가 산정입니다. 금매가 산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파트 팔리는 금액 조사하는 거 쉬울까요? 생각보다 어려울까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진짜 어렵습니다. 왜냐면요, 아파트도 단지 내에 개별성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적으면 10%, 많으면 20%. 지방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같은 평형 대비 무려 40%가 흔들립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중리 롯데캐슬 한번 보세요. 2억 7,500에서 3억 2천까지 흔들립니다. 다시요. 무려 얼마가 흔들린다? 5천만 원이 흔들립니다. 왜 이렇게 10에서 20%가 흔들릴까요? 가격이요. 다 같은 평형인데.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 번째, 단지 내 개별성. 두 번째, 금매가 정도. 이렇게 두 가지 때문에 흔들리는 겁니다. 단지 내 개별성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향, 층, 뷰, 타입, 복도식, 계단식, 주차장 연결 유무 등등. 가장 큰 거 수리 유무. 이 모든 것들이 무려 수리 빼고도 20%가 흔들리고 여기서 수리 유무까지 들어가면 40% 이상 흔들리기도 합니다. 이래서 아파트도 생각보다 정확한 팔리는 금액을 산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양재이션의 엄청난 데이터로 여러분들한테 한번 그 차이 값을 여러분, 정남향과 정동향, 여러분들 어디 살고 싶으십니까? 당연히 정남향에 여러분들은 살고 싶을 겁니다. 왜냐면 하루 종일 남향은 해가 떠 있고 동향은 아침에 일어날 때 이거만 하면서 해풍 다 터지듯이 해가 떴다가 한 2시 되면 어두워지죠. 이 둘 사이는 매매가 대비 몇 % 차이가 날까요? 이거는 신기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신기하게 5% 정도 차이 납니다. 여러분들한테 질문해 볼게요. 아파트에 내가 이사를 갈 건데 정남향이 2억이래요. 정남향 물건이 다 없어졌어. 다 똑같은 조건인데 정동향 물건이 하나 있는데 얘도 2억이 올라와 있어. 여러분들은 이 물건 최소 얼마를 깎아줘야지 그래도 살려고 하겠습니까? 다시요. 여러분들은 이 2억짜리를 정남향은 2억에 팔렸대요. 계속. 그럼 여러분들 이 동향은 최소 얼마를 깎을 거예요? 최소를 얘기합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향이니까 1,000원 빼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우리가 다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1,000만 원 차이입니다. 그래서 5%가 신기하게 맞다니까요. 5%가 맞아요, 신기하게. 그 다음에 뷰를 한번 볼까요? 뻥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단지 내 뷰가 있습니다. 보통 이거 몇 % 차이 날까요? 이것도 신기하게 5% 정도 사람들이 차이를 둡니다. 이렇게 해서 시세가 세팅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중층. 중층은 보통 이제 한 4층에서 이제 비슷한 뭐 한 10몇 층 정도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저층 중에서도 2층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중층과의 2층은 몇 % 정도 차이가 날까요? 신기하게 5% 정도 차이 납니다. 여러분, 중층과 1층은 몇 % 정도 차이 날까요? 신기하게 10% 정도 차이 납니다. 여러분, 중층과 3층과 탑층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날까요? 신기하게 2에서 3% 정도 차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식으로 매입을 할 겁니다. 중층이 2억이래요. 여러분,
만약에 1층이죠. 신격의 사람들은 2,000원 빼달라고 그럽니다. 원리입니다. 원리.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해 놓으세요. 어떤 아파트는 정남향의 뻥뷰의 중층입니다. 그런데 경매 물건은 정동향의 단지 내 뷰의 2층입니다. 이 두 개는 시세가 얼마 정도 차이 날까요? 15% 정도 차이 납니다. 왜요? 여기서 5% 차이, 여기서 5% 차이, 여기서 5% 차이. 여러분 제가 사기치는 거 같죠? 한번 보세요 진짜. 신기 동방신기. 그리고 여러분 동의 입지도 차이가 나요. 예를 들어서 생각보다 단지가 넓어요. 근데 여기가 입구입니다. 여기에 초등학교도 가깝고 학원가도 가깝고 상권까지 있어. 그러면 요 앞에 있는 동과 요 앞에 있는 101동과 요 끝에 있는 120동은 여기서 거리가 한 5분 이상 차이가 나요. 5분 이상 걸어야 돼. 가격 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5분 이상 걸어가야 되면 가격 차이 생깁니다. 이거는 퍼센테이지로는 애매해요 여러분. 이건 퍼센테이지로는 제가 못 뽑았어요. 그런데 5분 이상 걸어야 되는 거면 이거는 시세 차이가 납니다. 아마 이것도 한 3에서 5는 잡아야 될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수요가 가족이고 여러분들이 두 아이의 엄마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120동 살고 싶나요? 근데 101동보다 돈을 빼주면 이제 사는 거예요. 1,000만 원, 2,000만 원 더 빼주면 뭐 좀 걸어 댕기지 뭐. 더 싼데 101동은 1, 2천 더 달래. 그래도 이걸 사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우리 애들이 맨날 왔다 갔다 하기 편하잖아요. 우리 남편도 그렇고 맞죠? 그래서 동의 입지도 시세 차이를 일으킨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타입이 있죠. 3베이 판상형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타워형이라고 있는데 그건 2베이고 뭘 더 좋아할까요? 사람들은 당연히 판상형을 더 좋아하는데 요새 또 신축 아파트들은 타워형인데 뭔가 기능을 더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모든 조건이 같다면 판상형을 좋아하죠. 3베이 일조량이 잘 들어오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판상형을 좋아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타워형의 기능이 더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양창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타워형이 남향이고 판상형을 동향으로 이렇게 뭔가 가치를 비슷하게 섞어 넣습니다. 요새 보면은. 그럼 여러분들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수 있겠고 결론적으로는 이제 뭐가 더 비싸다 싸다를 여러분들이 판단해야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방금 알려드렸던 모든 것들은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손품할 때. 이걸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 개별성이 선호도가 어떻다. 이 선호도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얼마 정도 난다. 이걸 제일 잘하는 사람은요. 바로 그 단지 내 부동산 사장님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품할 때는 먼저 지도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예측을 먼저 해보는 거예요. 여기가 좋구나 안 좋구나. 여기는 시세 차이가 얼마 정도 날까? 그러면 그 부분을 우리가 임장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질문지를 적어 놓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임장 조사 가서 부동산 사장님한테 확인을 해보시는 거예요. 사장님 제가 보니까네 한번 싹 조사해 보니까 우리 경매동이 로얄이네. 제일 좋네. 학교도 가깝고 뻥뷰고. 맞죠 사장님? 가장 선호한 동 아닌가요? 사장님 당연히 잘 알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우리 동이 다른 뒷동에 대비해서 얼마 정도 더 비싼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되잖아요. 가격 차이가 어느 정도 나나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경매 물건의 정확한 시세를 파악하고 싶다면 우리 경매 동과 우리 경매 호실에 대한 시세만 아는 게 아니라 우리 경매 평형 전체에서 우리가 상중하에 어디에 속하는지를 알아야지 정확한 시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요, 여러분 너무 중요한 이야기에서 다시 하는데 우리 경매 물건의 개별성을 완전하게 따져야 돼요. 다른 동들 대비 우리 경매 호실은 향이 어떤 정도다. 뷰가 어떤 정도다. 타입이 어떤 정도다. 맞죠? 이런 것들을 다 따져서 우리 경매 평형들 모든 애들의 순위를 다 뽑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할 줄 알아야 실거래가 분석을 엄청 정확하게 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론은 여기까지 하고 롯데 중리 아파트 실제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재미없었죠 지금까지? 자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개별성에 가장 큰 팩터를 끼치는 게 바로 수리 상태입니다. 알겠죠? 가장 큰 팩터를 끼치는 게 수리 상태인데 먼저 이 단지 내 개별성에 대해서 따지는 방법을 제가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손품상에서 수리 상태를 알 수 있는 노하우를 좀 알려드릴까요? 경매 물건을 언제 매입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자,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매입한 지 15년이 넘었죠. 그럼 이건 큰 의미가 없는 거, 이 방법에서는. 근데 경매 물건이 여러분, 보통 3년에서 5년 사이에 매입한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그래서
22년에 매입을 했다. 이러면 얼마에 샀는지가 나오죠. 얼마에 샀는지가 나오면 이때 당시 거래들을 보면서 얘가 수리가 된 금액인지 안 된 금액인지 뽑을 수가 있습니다. 괜찮지 않나요, 이 방법? 이렇게 알아내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임차인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있고 배당 요구 신청을 했다면 보증금이 나올 거예요. 똑같이 임차인이 있다면 몇 년 이내에 임차인일 거예요. 그러면 이 몇 년 전에 전세 시세 중에 수리가 된 금액이었는지 수리가 안 된 금액이었는지 우리가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통해서 최근의 매매가, 그다음에 최근의 전세가를 통해 우리가 수리가 된 물건이었는지 안 된 물건이었는지를 유추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괜찮은 방법이죠. 자, 두 번째 방법은 감정평가서에 들어가 있는 사진들이 이렇게 표시가 되거든요. 감정평가에 있는 사진의 문의 도어락을 보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도어락이 완전하게 새 걸로 교체가 돼 있다면 그것도 최근에 수리를 했구나라고 알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가장 사람들이 많이 알 수 있는 방법은 뭐죠? 바로 샤시 유무를 보는 겁니다. 샤시가 완전 구축 아파트인데 샤시가 완전 흰색 샤시로 바뀌어 있다면 최근에 수리를 했구나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샤시가 10년 전 샤시라면은 이미 보통 우리가 샤시를 하면서 올 수리를 하잖아요. 10년 전에 샤시를 했다면 사실은 올 수리가 아니잖아요. 이미 감가가 다 먹어가지고 또 오래된 기본형 물건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단지 내 개별성을 보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실보다는 호갱노노가 좋습니다. 구글에 들어가서 호갱노노 이렇게 칩니다. 호갱노노에 들어가서 중리 롯데캐슬 이렇게 아파트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적어주시면 이렇게 중리 롯데캐슬이 딱 표시가 되는데 이게 개별성 보기가 제일 좋습니다. 호갱노노가. 자, 호갱노노에서 먼저 개별성을 볼 때 경사부터 저는 먼저 봅니다. 경사. 자, 경사를 보는 방법은 호갱노노 여기 왼편에 메뉴 탭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학원가도 볼 수 있고요. 상권도 볼 수 있고요.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우선은 지금 개별성을 보는 순서기 때문에 경사를 눌러봅니다. 경사를 딱 누르면 이렇게 됩니다. 노란색이 얕은 경사, 초록색이 숨이 차는 경사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중리 롯데캐슬은 평지라는 거를 먼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경사를 한번 체크하고 중리 롯데캐슬을 요거를 클릭을 딱 하면 이 전체 평형별로 셀이 씌워지는데요. 자, 여기 보면은 여기 110A가 먼저 설정이 됐고 우리가 이 동들을 누르면 다양한 평형대가 설정이 됩니다. 자, 여기 이렇게 설정을 하고 왼쪽 메뉴판을 가면 이렇게 모든 평형에 대해서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33평이었죠? 자, 여기서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자, 33평은요. A타입과 B타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A타입과 B타입은 개별성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도 있겠죠. 자, 그렇다면 먼저 이 경매 물건이 A타입인지 B타입인지부터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이 경매 물건에 먼저 들어갑니다. 그리고 건물 면적을 소수점 두 자리까지 확인합니다. 84.99. 그 다음에 감정평가서의 사진을 보고 생긴 모양도 한번 체크를 해봅니다. 근데 감정평가서가 게으르면은 평면도가 안 들어가 있네요. 자, 84.99를 우선 외워야 돼요. 소수점 두 번째 자리까지. 그 다음에 네이버 부동산을 들어갑니다, 여러분. 네이버 부동산은 이 옥션원 페이지에서 밑에 가면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버튼을 누르면 바로 다이렉트 네이버 부동산으로 들어옵니다. 자,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와서 A타입인지 B타입인지 알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이 아파트의 단지 내 정보를 클릭. 자, 단지 내 정보 클릭하고 밑에 내려가면 다양한 평형대의 구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때 평형마다 여기 공급 전용이 적혀 있죠? 그래서 앞에 보이는 게 공급, 뒤에 보이는 게 전용입니다. 자, 우리가 뭐였죠? 여러분 84.99였죠. 그러면 하나하나 이동해 가면서 84.99를 찾는 겁니다. 요거는 84.98이네요. A는. 자, B를 한번 가볼까요? 84.99. 우리 경매 물건은 B타입이라는 거를 이렇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보니까 우리 경매 물건은 너무나도 좋게 판상형이고 우리보다 다른 타입은 타워형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비교 분석을 할 때는 B타입만 비교 분석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B타입만 서로 경쟁이라 생각하고 거기서 개별성을 보고
이로 인한 실거래 분석까지 연결하는 기술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110B라는 걸 알았고요. 110B가 나오고요. 또 이렇게 누르다 보면 막 여러 가지 타입이 나오죠. 우선 아무거나 누르고요. 우리는 110B였죠. 그러면 110B가 이렇게 선택이 됐습니다. 자, 우선 모든 평을 다 비교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은 타입끼리 비교하는 게 가장 좋죠. 같은 타입끼리. 왜냐면은 A 타입은 우리랑 또 뭔가 시세가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B 타입만 보는 거고 우리는 120동에 여기죠? 이게 경매 물건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와 비슷한 애들만 동들을 골라내는 거예요. 제가 하는 기술은요. 자, 우리가 요 물건입니다. 우리 경매 물건은 남양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경매 물건은 뻥뷰예요, 단지 내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경매 물건과 거의 같은 동들만 골라봅시다. 어떤 동들? 남양의 단지 내뷰만 탁탁탁 골라서 그 동들끼리의 실거래만 비교하면 우리의 팔리는 금액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경매 물건은 단지 내뷰에다가 남양이네요. 그러면 19동에 있는 우리 호실도 남양의 단지 내뷰, 18동에 있는 우리 같은 평형 호실도 남양의 단지 내뷰, 17동도 똑같고 16동도 똑같은데 16동은 혹시 밑에 뻥뷰일까? 아니, 16동은 다른 아파트에 또 가려져 있네요. 자, 여러분, 그럼 어때요? 최소 116, 117, 118, 119, 120에 있는 모든 110B는 가치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현재까지 제가 봤던 타입, 뷰, 향으로는 116동부터 120동까지의 우리의 같은 타입의 호실들은 가치 차이가 없었습니다. 다 똑같은 쌍둥이란 얘기죠. 자, 그런데 하나가 있을 수가 있는 게 초등학교와 요 위에 인프라의 또 동의 입지가 다를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116부터 120까지는 요 거리가 거의 비슷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6동부터 120동까지는 가치 차이는 없습니다. 자, 그럼 다른 동들 한번 볼게요. 106동은 요 1호 라인이 우리랑 같은 타입인데 얘는 동향입니다. 동향.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도로뷰를 볼 수가 있죠. 호갱노노에도 지도에 보면 도로뷰를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106동인데요. 동향인 거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봐도 118동도 동향이니까 우리랑 같은 가치가 아니고 109동도 우리랑 같은 가치가 아니에요. 완전 우리 경매 물건이랑 쌍둥이가 바로 116동부터 120동까지가 우리와 완전 가치 차이가 똑같은 쌍둥이 호실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겨내세요. 이 방법만 여러분들 스킬을 익히시면 시세 조사 거의 실패 안 합니다. 자, 116부터 120까지는 우리는 같은 가치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기억해 놓으시고 아파트 실거래가 아실로 갑니다. 아파트 실거래가 아실로 들어가서 우리 롯데캣을 다시 30평대로 옵니다. 이때 전세랑 월세를 빼고 33평으로 오는데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 기술 알려드릴게요. 왜 아실로 오면은 분명 호갱노노에서는 A타입과 B타입이 나눠져 있었는데 왜 아실은 33평 하나밖에 없죠? 이게 아실은요 기능상 A와 B타입이 섞여져 있어요. 이때 여러분 옆에 오른쪽에 평풀기라는 버튼을 누르잖아요. 그럼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대박이죠? 다시 평을 묶으면 하나, 평을 풀면 A타입과 B타입으로 나뉘어집니다. 이때 84.99 얘가 바로 B타입만 표시가 되는 겁니다. 맞죠? 84.99 B타입만 표시가 되고 이때 116부터 120까지 우리가 동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기술이에요. 다시 첫 번째 기술은 평을 풀어가지고 우리 경매 타입만 선택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설정이란 버튼을 들어가면 동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동에 우리랑 완전한 같은 가치의 동만 빼내는 겁니다. 116, 117, 118, 119, 120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시는 사람 있나요? 옆에 116부터 120 여러분 다 같은 가치 맞나요? 이거 다 같은 가치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봐야 될 거. 이제 여기를 비교 분석할 건데 정확한 우리 팔리는 금액을 최근의 시세가 바뀌고 있는 걸 수도 있죠. 그래서 최근 시세가 트렌드가 혹시 바뀌고 있는지를 한번 보는 거예요. 이때 요 옆에 33평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최근 시세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최소 24년부터는 시세가 살짝 떨어지는 건 아닌 것 같고
최근에 좀 싸게 제 생각에는 24년부터는 시세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얘가 떨어졌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24년부터는 시세가 거의 비슷하다. 이걸 한번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24년 한 중후순부터는 거의 같은 트렌드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시세가 3억 1000에서 3억 1800 정도 합니다. 맞나요? 자, 그리고 이 차이는 왜 생기는 걸까요? 근데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아까 제가 그냥 풀로 했을 때는 5천만 원 차이 났지 않았어요? 어땠어요? 제가 가치를 묶으니까 어떻게 돼요? 800만 원 차이로 줄어들었어. 800만 원 차이로 줄어들었어. 엄청 줄어들었죠. 이게 제가 가치를 묶은 기술인 겁니다. 왜 3억 1000에서 3억 2000? 이 바로 1000만 원 차이는 무슨 차이일까요? 분명 가치 차이는 없습니다. 층환산 들어갔고요. 가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 이 1000만 원은 무슨 차이일까요? 바로 수리 차이입니다. 알겠죠? 여러분 보통 이런 30평대가 올 수리를 하면은 한 2,500 정도 듭니다. 수리비가요. 이거보다 이상 들 수도 있고 적게 들 수도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 다시 이 30평대가 올 수리를 하면 2,500 이상 수리비가 300 정도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최근 부분 수리 이게 도배 장판, 싱크대, 화장실 하나. 보통 여러분 여기가 지금 롯데캐슬 2010년식이잖아요. 이제 10년이 넘어가면 올 수리를 하거나 부분 수리를 하는 유행이 생깁니다. 도배 장판, 싱크대, 화장실 하면 1,300 정도 들거든요. 내가 1,300만 원 정도 들여서 부분 수리를 했다면 이게 한 3, 4년 지나면 사람들이 감가상각을 한 1,000만 원 정도 줍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우선 결론적으로는 우리 수강생이 이러더라고요. 이 아파트는 처음에 아주 잘 지어졌기 때문에 대부분 부분 수리를 하거나 안 했거나 이렇게 판단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3억 1000에서 3억 2000이죠. 그러면 우선 부분 수리라는 의심이 있잖아요. 그런데 손품상에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이 3억 1000이 기본형이고 3억 2000이 부분 수리인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임장 체크리스트에 적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사장님한테. 사장님 혹시 3억 1000이 기본형 가격인가요? 사장님 혹시 3억 2000에 가까운 게 부분 수리가 되는 가격일까요? 수리 차이가 아니라면 왜 1,000만 원 차이가 나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정확한 질문을 했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인이 정확한 답변을 할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 근데 이게 수리 차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수리 차이가 아니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질문입니다. 가치가 다 똑같은데 수리 때문에 나는 차이가 아니라면 두 번째는 무슨 차이다? 수리 차이가 아니라면 100% 이거는 금매 차이입니다. 알겠죠? 수리 상태는 똑같은데 조금 수요가 부족해가지고 빨리 팔려고 하면 3억 1000, 조금 기다렸다가 3억 1800 이런 느낌인 겁니다. 물론 옵션도 맞습니다, 여러분. 옵션도 세 번째에 들어가긴 하지만 가장 큰 거는 수리 상태 혹은 금매 정도입니다. 알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 3억 1000에서 3억 2000에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질문을 하면 돼요. 질문. 어떻게 질문하면 되죠? 선생님, 부동산 가가지고 사장님 3억 1000이 이거는 수리가 아예 안 된 걸 얘기하는 건가요? 사장님 그리고 3억 1800에서 3억 2000 정도는 이거는 혹시 올 수리가 된 건가요? 아니면 부분 수리가 된 건가요? 이렇게 질문을 딱 해보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 조사 가서. 알겠죠? 그래서 사장님이 맞아. 3억 1000 정도면 기본형 수리가 2010년형 그대로 팔면 3억 1000이고 우리가 중간에 부분 수리를 한번 해줬다면 3억 2000까지는 받을 수 있어. 아니면 3억 1800 뭐 이런 느낌으로 팔 수가 있어. 사장님 그러면 3억 1800에 계속 나가는 것들은 이거는 최근에 그래도 부분 수리가 좀 된 거였네요. 그렇지 하면 조사 끝난 거죠. 3억 1000에서 3억 2000이 있는데 이 두 개는 부분 수리 차이일 수도 있고 금매 정도의 차이일 수도 있겠구나. 아니면 옵션 차이일 수도 있겠구나. 이 세 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이거는 손본상에서 모르니까 현장에서 누구한테 물어봐라? 부사님한테 질문을 하면 딱 하고 나옵니다. 우리가 가치를 묶었으니까 1000 차이만 난 겁니다. 그리고 이 미세 조정까지도 이 질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기본형이면 3억 1000이면 팔리는구나 라고 전 여기서 알 수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 수강생이 이제 이건 현장 조사입니다. 현장 조사를 갔더니 부동산 사장님이 뭐라 했냐면 3억 2000 정도 되는 거는 최근에 부분 수리한 정도면 3억 2000에 팔려라고 답을 했습니다. 현장 조사 가서. 그래서 이게 답이었죠. 3억 1000이 기본형이고 3억 2000에 가까우면 최근에 부분 수리를 한 거였다. 여기까지는 정보를 얻었고요. 그러면 우리 경매 물건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하니까 사장님이 몇 년 전에 갔더니 이 경매 물건도 부분 수리가 돼 있더라. 이렇게 판단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 경매 물건은 얼마면 마땅할까요? 얼마면 바로 팔릴까요? 그래서 저와 저희 수강생은 얼마에 팔린다고 기준을 잡았을까요? 3억 2천이면 최근 부분 수리. 우리 경매 물건은 몇 년 전에 갔을 때 부분 수리가 됐다라는 정보. 3억 1,500이면 팔리겠다라고 생각했고, 부동산 사장님한테도 의견을 물어봤어요. 3억 1,500이면 팔 수 있을까요? 2명 다? 오케이. 2명 다 3억 1,500이면 오케이. 부분 수리 돼 있다? 자, 우리 수강생 얼마에 팔았을까요? 자, 우리 수강생. 자, 여러분 120동의 10충 물건이죠. 잘 보세요. 120동의 10충 물건이죠. 정확하게 우리 수강생은 3억 1,500원에 팔았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손품으로도 충분히 500에서 1,000 이내까지는 다 맞출 수 있어요. 양재이션 기법을 이용하면. 이게 바로 양재이션의 환상 기법인데 여러분들 꽤 어려웠을 거예요. 꽤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손품상에서 요 정도까지만 우리가 분석을 해낼 수 있다면 더 확실하게 현장 조사 가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여기까지 손품만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질문사항은 끝에 2-3가지 질문사항이 나올 겁니다. 이 질문사항을 현장 가서 알아내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장담하건대 500만 원 이내로 여러분들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확한 입찰가 산정을 하면 여러분들이 낙찰이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낙찰이 되면 그 수익을 바로 1-2달 이내에 가질 수 있겠죠. 이렇게 정확하게 가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다른 경매 학원들 가면 이렇게까지 안 해요. 그냥 현장 가서 얼마에 팔리나요? 그럼 사장님들도 순간 헷갈리고 잘 모르겠고 아무 때나 얘기하고, 이 기술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30평대 딱 들어. 뭐야, 얼마야? 왜 2억 7천에서 3억 2천이 왔다 갔다 하지? 왜 5천 차이가 나지? 우리의 경쟁자들은 이렇게 하고 현장 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의 경쟁자들은 2억 7천인가 3억 3천인가 2억 7천에 팔리나? 이러면서 배찰. 누군가는 3억 2천에 팔리나? 남는 거 없고. 근데 우리는 정확하게 3억 1,500으로 입찰가 산정 싸리하게 싹 하고 1,500에서 2,000 뛰기 설정 딱 하고 입찰가 산정하면 끝! 여러분들은 오늘 거의 한 달짜리 100만 원짜리 강의를 들은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이분 얼마 만에 팔았냐고요? 이거죠. 25년 7월에 팔았죠? 여러분 25년 7월에 팔았습니다. 이건 잔금 언제 할게요? 7월에 잔금하고 일주일 만에 바로 팔았습니다. 다시, 잔금이 7월 17일인데 잔금이 7월 11일 날 팔았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잔금 치고 바로 팔았습니다. 하루 만에. 그리고 1,500만 원을 벌었습니다. You can do it. Nice.